전기충격요법은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신경과 의사인 우고 첼리티에 의해 처음으로 인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치료법의 기원이 돼지 도살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첼리티는 돼지 도살장에서 돼지들이 전기 충격을 받아 기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방법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도살장에서 전기 충격은 돼지의 고통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도축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돼지는 전기 충격을 받은 후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도축을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첼리티는 이 과정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뇌에도 전기 충격을 가하면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1938년 첼리티는 마침내 인간을 대상으로 첫 전기 충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남성이었는데 그에게 첫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 환자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다시 시도했다간 내가 죽을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첼리티는 멈추지 않고 더 강한 전류를 가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 후 환자는 놀랍게도 차분해졌고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전기충격요법이 정신질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전기충격요법이 도입된 초기에는 지금과 같은 안전한 치료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마취제나 근육이완제 없이 전기충격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과 부상을 겪었습니다. 환자들은 전기충격이 가해지는 동안 극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골절, 치아 손실, 척추 손상 등 여러 신체적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다른 환자들이 목격하게 되어 병원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당시에는 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전기충격요법을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라고 판단하면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를 강행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남아 전기충격요법에 대한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기충격요법이 정신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방법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나치 독일에서의 악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전기충격요법을 안락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하여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제거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나치 의사였던 에밀 켈리는 오스트리아 국인과 마우어 웨올링 병원에서 수백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기충격을 이용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에밀 켈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149명의 환자를 살해했습니다. 이 병원들은 소위 학살센터로 불리며 나치의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학살 계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의사 한스 빌헬름 케니이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남성 포로들과 여성 포로들을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전기충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남성 포로들은 실험 후 생존할 수 있었지만 여성 포로들은 대부분 실험 후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실험은 전기충격요법의 어두운 역사로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충격요법은 한동안 심각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기충격요법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 기억상실입니다. 전기충격이 뇌에 가해지면서 환자는 치료 전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장기 기억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은 레트로그레이드 기억상실이라고 불리며 환자는 치료 직전의 기억이나 치료 도중 일어난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억상실은 유명한 인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20세기의 위대한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전기충격요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로 인해 그는 자신의 기억을 상당 부분 잃었고 그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전기충격요법은 나의 기억을 지워버렸고 나를 망가뜨렸다라고 말하며 전기충격요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치료를 받던 그는 1961년 1월 말에 결국 폐인이 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1961년 7월 2일 이른 아침 해밍웨이는 자신의 총이 보관되어 있던 지하 창고에 자물쇠를 풀고 위층 현관으로 올라가 산탄총에 탄약 2발을 넣고 총구 끝을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겨버렸습니다. 그는 전기충격 치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실비아 플레스입니다. 그녀 역시 전기충격요법을 받은 후 그 경험을 소설 벨자에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전기충격을 받는 동안 자신이 마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기록은 많은 사람들이 전기충격요법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이러한 다양한 치료에도 증상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플레스는 죽기 전에 적어도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으며
두 번째는 자신의 차를 강으로 몰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머리를 오븐에 넣은 채 죽은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30살이었습니다. 근육과 신경 하나하나에 직접 자극을 주는 방식이라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 중 하나라고 하는 전기고문이 있을 정도니 그 당시 전기충격요법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앞서 두 명의 인물들처럼 전기충격요법 이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전기충격요법은 과거에 비해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사용하여 환자들이 과거처럼 심각한 경련을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전으로 환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환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충격요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충격요법은 여전히 기억상실과 같은 부작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전기충격 후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기억을 잃거나 장기적으로 기억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겪습니다. 이는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충격요법을 시행하기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전기충격요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두계 자기자극이며 TMS라 불립니다. TMS는 뇌의 특정 부위에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비침습적인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전기충격요법보다 더 안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뇌신부 자극 DBS가 있습니다. DBS는 환자의 뇌에 전극을 심어 전기자극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뇌신부 자극은 경두계 자기자극과 달리 수술을 통해 뇌 내부에 전극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기충격요법과 유사하게 뇌에 전기자극을 가하지만 자극이 가해진 부위가 매우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파킨슨병이나 강박장애와 같은 신경 및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충격요법은 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로 인정받고 있으며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전기충격요법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들 중에 약물 치료가 듣지 않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 이들에게는 전기충격요법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법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현대의 전기충격요법은 과거와 비교해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안전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근육이완제와 마취제를 사용한 절차 덕분에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 고통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충격의 강도와 지속시간 역시 개별 환자의 상태에 맞춰 조정되며 보다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 방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충격요법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맞춤형 치료와 최소 침습적인 방법들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전기충격요법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더욱 정교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전기충격요법은 그 출발부터 매우 극단적이고 논란이 많은 치료법이었습니다. 돼지 도살장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으며 나치 독일에서는 잔인한 학살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치료법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었고 현재는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기충격요법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 역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정신질환 치료의 윤리적 문제와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전기충격요법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